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섭입니다. 10월 17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 거래일 기준으로 딱 절반을 지금 지나왔습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는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까 비가 부실부실 내리더라고요. 이제 가을 비 내리면서 날씨도 꽤나 추워진다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건강 관리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몸살 감기가 왔는데 근육통이 심해가지고 뼈 마디마디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을 비가 오면은 이게 굉장히 좀 반가운 비라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또 돈 불러오는 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걸맞게 돈 불러오는 비가 오늘 내려서 그런지 전일 뉴욕 증시라든가 전반적인 해외 증시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반영하듯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도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반가운 가을비만큼 반가운 증시 소식 기대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사말이 괜히 길었습니다. 자,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해보는 강정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선정과 투자 전략을 짜보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주대영 대리와 함께 구글, 애플, 삼성의 7인치 태블릿 전쟁 돌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드코의 작전타임에서는 고수들의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남김없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헌 전문가 만나봐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내 전일장 그리고 뉴욕 증시 적지 않게 올랐던데요. 어땠습니까? 네, 전일 국내 시장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1940포인트에 다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소매지표 개선과 중국의 수출호조 호재,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장 막판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15.95포인트 상승한 41.54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만 막판에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940포인트를 다시 안착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나흘째 매도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98억대의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만 막판 연기금 매수세에 힘입어서 123억의 순매수를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연기금이 760억대의 순매수를 보인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틀 연속 반등세를 좀 보였고 현대차와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LG화학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종목으로는 한국전력이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3.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보였는데요. 0.9포인트 상승한 530.2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기관 매도세에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일단 52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장중에 개인의 매수, 특히 이제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좀 보였고요. 도심권은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87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 지금 코스닥은 당분간 토시권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 아닌가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SM이라든가 SK 브로드밴드, CJ ENM 이런 부분들 종목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전자결제 관련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KG 이니시스라든가 KG 모빌리언스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LG화학, 현대모비스, 삼성엔지니어링, CJ 제일당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선 네오에지 게임즈, KG 이니시스, SM, CJ ENM, 네이톡스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와 한국전력,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LG전자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선 ELK, 한국사이버결제, 셀트리온, 에스맥, CGN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 호조와 이 스페인 구제 신청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좀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127.5포인트 상승한 13,551.7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4.7포인트와 30.9포인트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지표가 이 예상보다 좀 호조가 나타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미국 FRB 이사회에 따르면 이 9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산업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이 제조업 생산이 0.2% 증가하면서 그 경제의 제조업 개선 기대감을 좀 고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이 건설업체들의 주택시장 체감 경기도 6개월 연속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적으로 미국 시장도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하겠고요. 이번 주에 미국도 은행의 실적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가 지난 분기 예상을 좀 상회하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의 3분기 순이익이 주당 2.85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2.28달러를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이런 예산 외에 은행주의 실적 호전이 미국 시장에도 홍보가 좀 나타났다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스페인도 EU의 새로운 구제금융 체제에 따른 그 지원을 받기 위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유가는 베를락 2센트 오른 92.0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는 다나와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AS 부탁드립니다. 네, 다나와 어제 시초가 8,050원에 출발했고 장중에 3% 이상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다나와 사실 대주주가 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요 주주가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단점이 있어서 제가 많은 금액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어쨌든 그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올해상 EPS가 914원 정도 산정되는데 지금 PER 9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작더라도 우리가 소액 정도 이상은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다나와를 제시해드렸고요. 인터넷 업종 평균 PER이 20배입니다. 충분히 저평가가 있는 종목이고 다나와 한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단기적으로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시가 방송은 게임아이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제시한 것 같은데 오늘 한 매수 포인트가 되고 최근에 낙폭이 좀 커서 게임아이를 준비를 했는데 게임아이는 뭐 서든어택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고요. 넥슨의 잘 삽니다. 서든어택의 매출 비중이 86%가 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역시 첫 번째는 상반기 실적 호전 기대감입니다. 지난 2010년에 넥슨이 실외주주 지분 매입을 통해서 경영권을 인수했죠. 이 자회사를 편입된 이후에 지난해 넥슨과 CJ E&M 사이에 그 서든어택 퍼블리싱 분쟁이 일어나면서 2, 3분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 퍼블리싱으로 합의가 되면서 넥슨의 강력한 마케팅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이 이 게임아이의 이적불이 회복되면서 지난 게임에도 불구하고 8년이 넘는 이 서든어택의 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올해도 뭐 굵직한 신작들의 대거 출시됨에도 불구하고 이 서든어택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5위권 이내에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그런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마이트를 줄 수 있는데요. 현재 이 게임주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 달성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차기작 부재와 그 PC게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있어서 저평가 구매에 놓여 있는데 최근에 이 게임하이도 올해 연간 실적 매출액이 40% 이상 지난해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대비해서 990% 증가한 371억을 지금 기록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코시점에도 불구하고 신작 부재와 PC게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적성평가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올해상 EPS가 879원이고 현재가 PER 지금 1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매트가 있는 상황이고 뭐 게임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뭐 그 이상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저평가 매트가 충분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게임아이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아이 가격대에 대해서 잡아주십시오. 예, 역시 매수가 수가 대비 3% 이상이고요. 손절가는 9,900원 하회시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게임하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거래소가 15포인트가 올라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3포인트 0.25% 올라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1% 넘게 올라 있고요. LG화학도 역시 1.58%,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 사업을 수주를 했죠. 1.91% 높이 상승해 있습니다.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KTNG가 3.15%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띄네요. 코스닥은 조금은 더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밑으로 갈수록 상승 종목들이 늘면서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노선호 전문가, 로지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막 개장 상황을 보니까요. 거래소가 12포인트가 올랐고요. 코스닥이 1.84포인트가 오르면서 거래소 단숨에 1950선을 회복을 했고 코스닥이 532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양시장 출발 상황을 알아볼 텐데 자, 노선호 전문가님 지금 거래소 쪽 출발 상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지금 코스피 거래소 시장 일단 양호하게 한 0.6% 정도 상승 출발을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시장 1930선도 이탈을 했지만 어제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고 오늘 또다시 1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1950포인트까지도 좀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미국 쪽의 지표들이 최근에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주택 지표, 소매 판매 이렇게 좀 양호하고요. 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시티그룹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렇게 좀 금융주들의 실적이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미국 시장이 좀 최근에는 안정을 찾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내 주시장에 좀 하단은 그래도 1900선 정도는 지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점은 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과연 주가가 얼만큼 더 상승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럽과 관련된 재정 위기,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는 당분간 1900선과 2000선 사이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지금 시장 살펴보시면은 1955포인트까지 지금 상승 출발, 예상 지수보다도 좀 양호하게 출발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강세 종목들 살펴보자면 SK 이노베이션이 좀 가장 강하네요. 3.57% 상승을 하면서 16만 원 선도 근접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역시 경제지표 호조가 나타나자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가장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IT 업종, 그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강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3%대 상승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 어제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면서 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런 소식들도 들려왔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19% 반등을 하면서 23,35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종을 제외한다면 오늘 지금 증권 업종도 강세를 보이네요. 대우증권도 지금 2%대, 우리투자증권 1.81%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안정을 찾자 그동안 또 증권 업종이 몇 주간은 좀 상당히 뒤집어졌었는데 오늘은 지금 강세 출발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수주 소식을 바탕으로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건설도 지금 어제의 양봉에 이어서 오늘 지금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방어주인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주라던가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좀 유통주 쪽에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고요. 지금 시장은 어제부터 또다시 경기 민감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갖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외국인들이 41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시장 그리고 콜옵션까지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 계속적으로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1,100원 선도 이탈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좀 계속 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수 여기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00선을 강하게 좀 돌파하기보다는 2,000선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환율이 1,100원 선을 좀 이탈하고 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매수 그리고 보유 가능하겠지만 더욱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을 때 2,000포인트 근접했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하자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스닥 출발 상황 이경일 팀장께서 봐드립니다. 네, 우선 어제 코스닥을 얘기해야 될 텐데요. 어제 코스닥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 기관 투신권에서 물량을 쏟아내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9월 27일 어제 이렇게 21선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다시 재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역시 다시 이제 코스닥 상승 추세로 이제 다시 전환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내드리고요. 그리고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
코스닥 개인이 15억 원 정도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19억 원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이 5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락 문화, 그 코스닥, IT 그리고 제조, IT 부품, IT 하드웨어, 유통, 소프트웨어 등에서 이제 매수세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강해서 이제 IT 하드웨어, IT 부품, 오락문화, 제조, 이제 개인과 대조적으로 지금 반대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도 이제 IT 하드웨어, IT 부품, 오락문화, 제조, 반도체, 통신 방송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업종별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이랑 개인은 이제 IT 부품이랑 이제 오락 문화에 이제 치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IT 부품주와 오락 문화에 이제 시장이 주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총 상위줄 코스닥 시총 상위줄 보시면 셀트리온이 지금 1% 가량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등이 이제 지금 1%대 이제 1.5% 정도의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다음 SM 서울반도체가 소폭 이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인터플렉스가 그동안은 이제 하락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추세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 살핍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00원 선에 바싹 다가붙었던데 어제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1,100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3원 20전 하락한 1,104원에 거래 개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로화가 1.30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도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미국의 지표들도 대체로 이제 양호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달러 가치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원이 어제 연저점을 또다시 갱신하면서 이에 따른 추가 강세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100원대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이제 뭐 내고 물량과 결제 수요가 맞붙으면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숏플레이가 조금 약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낮은 레벨에서 거래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 좀 강한 숏플레이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제한된 등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7틱 하락한 106.17의 거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국내 채권 시장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국내 기관들도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고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자산에는 좀 우호적이지 못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좀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국채 선물이 이동평균선이 수렴 중입니다. 5일 2평과 20일 2평 그리고 60일 2평이 한 15틱 사이로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레인지 장세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좀 수급이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잡으면은 상당 기간 동안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4월달 이후로는 기술적으로 국채 선물이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국채 선물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채권시장의 동향도 상당히 섬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 코스피도 1950선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61선을 지지한 이후 어제 오늘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후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될까요?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단기 반등, 중기 횡보 국면이 전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중소형주의 향방을 살펴보고요. 신한금융투자, 외부 요인으로 스페인 짚어봅니다.
대우증권에서는 물이 줄자 바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다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IM투자증권에서는 중국 3분기 GDP 발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0일과 120일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후 조정 과정에서 60일선의 지지력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장기 상승 국면 초입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단기적으로 60일선을 저점으로 반등하지만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다시 중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3년째 450에서 550을 중심으로 박승을 형성한 가운데 박스권 상단선에 근접해 조정폭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스권 하단선이 높아진다면 550선 돌파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반등 가능성을 무게에 두되 단기적으로 2000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적으로는 등락을 반복하는 횡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정책 랠리와 안도 랠리가 약화되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공수 교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중소형주의 강세 배경은 대형주의 차익 매물줄에 경기 방어 성장 섹터의 부각 때문인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형주로 옮기는 투자는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형주의 상승 전환은 매크로 및 펀더멘털의 회복과 유동성 선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 매매 대상을 슬림화하고 목표 수익률을 낮춘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에서의 옥은 한류 트렌드 관련주라고 꼽았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스페인 정부를 괴롭히는 두 가지 핵심 이슈는 지방정부의 부채와 은행권의 자본 부족입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위험하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추가 요청 시 시장에 미치는 위험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문제는 스페인의 은행권 자본 부족인데요. 양호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스페인의 상황을 봤을 때 스페인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 구제금융 결단을 내릴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이렇게 긍정적 결론 도출에 무게에 중심을 뒀습니다. 이어서 KTB 대우증권입니다. 10월 증시는 새로운 랠리의 출발점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 10월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최근 대만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들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단기적으로 1900에서 1980을 염두에 둔 시장 대응이 유효해 보인다고 봤는데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KMW, 미래나노텍, GS홈쇼핑, 금호전기, 현대해상 등과 21선 및 61선의 지지로 반등에 성공한 LG디스플레이, SKC, 현대그린푸드, 한국전력, 풍산, 제일기획 등의 기술적 관심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KDB 대우증권 리포트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금융센터 주대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미국의 9월 산업 생산이 0.4% 증가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전면 구제 금융 기대 소식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1% 이상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유럽 빅3 중 그동안 낙폭이 컸던 프랑스 증시는 2.3% 급등하며 유로존 리스크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705불에서 하락 추세에 있던 애플이 2.3% 반등하며 61선인 수급선에 바짝 다가간 모습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출시 기대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옵션 만기 이벤트로 하락했던 국내 증시는 61선이 포진된 1920선에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훈풍에 금일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실적이 담보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버팀이 1900선 아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지금 해석되고 있고요. 지수의 지지부진한 흐름에 기관의 수익률 게임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리온,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 등의 종목군들 점점 봉 사이즈가 좀 커지면서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무겁게 여겨지던 큰 단가의 종목들이 점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기관의 틈새 공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지표들이 있는데요. 내일 발표될 중국 3분기 GDP입니다. 7.4% 지금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7.5 이상 나타날 경우 시장의 반응은 일단 안도 랠리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를 볼 때 2000선의 탈환도 역시 가능해 보이고요. 지난번 2000선 탈환은 QE3 갭 상승으로 인해 시연됐기 때문에요. 그 전에 고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8월 17일 1964포인트가 중요시해 보입니다. 금일도 1964에 대한 어느 정도는 테스트 여부가 나타날 흐름으로 보여진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번 정도 눌러준다면 오히려 2000선 이상의 흐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LG화학과 SK하이닉스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32만 원대에 급락했던 가격을 지금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약간 32만 원에서 좀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트레이딩 매수 관점이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고점인 34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오히려 IT 쪽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상승률이 큰 만큼 SK하이닉스도 분명 24,650원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고점만 돌파해준다면 3만원 초입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오히려 매수가 더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게 오히려 여타 종목군들로 매기세가 분산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의 흐름 보시고요. 유로달러 같은 경우도 장중 흐름에 연동돼서 지수 관련주들의 편입도 유효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오늘장 고수들은 과연 어떤 종목과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지 듣겠습니다. 이득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뭐 정치 테마주들 전반적으로 상황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치 테마주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 정치 테마주들도 고점 대비 대부분 100% 이상 폭락을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도 굉장히 좀 정치 테마주들 AS 요청이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 정리를 전반적으로 좀 해드리면요. 일단 고점 상투를 좀 잡으신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뭐 반대 영역까지 나오면서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상당히 저질스러운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것이 정치 테마주들의 기술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까지 좀 내려왔다는 것이죠. 잠시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테마주들입니다. 일단 우리들 제약과 서한, 써니전자, 미래산업까지 고점 대비 뭐 엄청나게 좀 내려온 모습이죠. 일단 이 정치 테마주들 2007년도 대운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뭡니까? 급등할 때는 기회 한 번 안 주고 급등해서 상투를 하게 만들고 내려올 때는 한 방에 고점에서 수직으로 급락하는 이런 저질스러운 패턴은 이런 뭐 작전주나 정치 테마주들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뭡니까?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새롭게 전략을 짜서 최대한 손실을 적게 보고 나오셔야겠죠. 자,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일단 진하게 표시된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200일선인데 이 200일선이 뭡니까? 200일 동안에 그 산 사람의 평균치가 이평선의 평균값으로 나와 있는 선이죠. 200거리면 거의 우리가 1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뭐죠? 뭐 엄청난 좀 강한 지지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종목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들이 200일선이나 240일선에 위치하면서 바닥 신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급등 후 바닥 매매를 할 때는 고점 대비 50%나 100%가 빠졌을 때 물량을 좀 잡아가면서 이평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물량이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제 이런 바닥 매매의 패턴이 이 정치 테마주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 정치 테마주들 바닥 매매를 하시면서 매집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굳이 손절해가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겠죠? 지금의 손절은 전혀 좀 무의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이 200일선이 깨진다고 한다면 추가 하락도 염려가 됩니다만 하지만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급락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보통 바닥 매매를 할 때는
30%에서 50%까지 상승폭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들어가신 종목들 간의 정시적 뉴스나 이슈들 확인하셔야겠죠. 항상 기술적인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가 시나리오에 맞게 주가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공매도 요즘에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매도 좀 하지 마십시오. 주가 뭐 하락에 베팅하셔서 악의적으로 그 증권 게시판 같은 곳에 뭐 허위사실 유포하시고 주가 떨어뜨려서 이득 챙기시면 좋습니까?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뭐 언제든지 열렸으니까 기회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작전 타면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게 힘있게 느껴지는 이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장이 괜찮아서 이제 이덕호 대표께서 굉장히 평소보다 다르게 오버하십니다. 예, 기분이 다들 좋으시겠죠. 뭐 지금 장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13포인트가 오르면서 1950선대까지 올라 있고요. 어제였던가요? 김동섭 이사께서도 뭐 무난하게 한 2020선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도 내놓고 했으니까 한번 좋은 소식 계속 꾸준히 들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업종 스캐닝입니다. 자, IT 운수장 및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자, 키움증권으로도 자리를 옮기신 노선호 전문가님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IT 업종 오늘 움직임 양호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도 강했던 LG 디스플레이가 오늘도 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9월달, 8월달 꾸준하게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3만 원대까지 근접했다가 10월달 들어서는 조금 주춤 거렸었는데 어제의 장대 양봉 그리고 오늘의 이런 3%의 상승세에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LCD 패널 가격 같은 경우가 4분기까지 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2분기쯤 가면은 좀 LCD 관련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내년 2분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결국은 이제 올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좀 쭉 갈 수도 있다. 그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 디스플레이 지금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당연히 좀 보유가 좀 접근 말씀드리고요. 조정 보인다면은 이번에도 보셨듯이 한 25,000원, 6,000원에서는 하방 경직성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충분히 이런 종목들 매수를 좀 하셔야지만이 이렇게 상승장에서 좀 좋은 종목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IT 업종 내에서 강조를 드린 종목들이 LG 디스플레이랑 LG 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인데요. 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은 어제의 상승에 이어 오늘도 좀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지금 LG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동시에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강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또 이제 윈도우 8 이제 조만간에 한 10일 정도 있으면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D램 가격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3분기는 워낙 D램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것 같지만 4분기 이후에는 지금 다시 한번 좀 실적 호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여기서 굳이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싼데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2,000원과 23,000원 밴드 내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하시고 시간과 좀 싸움을 하신다면은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내년 1월 달 정도에는 충분히 좀 안정적인 좀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보다 4분기 실적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한 날 출연을 해서 좀 고점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또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힘을 내고 있는 이유 SK 하이닉스와 좀 비슷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정도 덧붙이자면은 삼성전자 미국에서 애플과의 지금 특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다음 판결 때는 좀 삼성 쪽이 좀 승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호재로서 지금 다시 한번 한 140만 원 정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14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4분기 실적이 3분기를 또 넘어선 사상 최대 실적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부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2 판매가 좀 상당히 잘 되고 있지만 아이폰 5가 이제 국내
3차 출시국으로 좀 확정이 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폰 5와의 진검 승부가 3분기에 좀 이어진다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40만 원대를 좀 강하게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오늘 팔 필요는 없겠지만 140만 원 정도 근접한다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뭐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쪽으로 또 LG전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LG전자도 지금 보면은 7만 원 선을 좀 넘지는 못하고 있지만 7만 원 선을 넘으려고 하방을 좀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LG전자는 4분기에 이제 옵티머스 G에 대한 그런 효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지금 오히려 시세도 나지 않은 상태죠. 108,900원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조정을 한 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지금 저점을 좀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에 주목을 해본다면 LG전자 쪽으로 좀 종목을 옮겨 타는 전략 대응을 하신다면 SK 하이닉스나 LG전자 분명 내년 1월 정도까지 보유하셨을 때 좀 수익률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업종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쪽 오늘 지금 강보합권 기록은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을 볼 때는 자동차 업종은 지금 분명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오늘 유럽 판매에 대해서 좀 9월 유럽 판매에 양호했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고요. 일단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분기 실적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노출된 타이밍에서 좀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1,100원 선 근접하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 3원 정도 하락해서 1,104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이 1,100원 선을 좀 이탈을 한다면은 이런 좀 수출주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또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둔다면 자동차 업종은 지금은 관망이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역시 마찬가지죠. 만도라던가 현대위아 오늘 강보합권 기록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 뭐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도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동차 완성차가 판매가 되지 않으면 부품주의 실적도 좋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부품주, 뭐 타이어주까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10월 달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 쪽도 좀 오랜만에 괜찮은 모습이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종목은 단연 삼성중공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삼성중공업 오늘 3%대 강세를 보이면서 34,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낙폭이 워낙 과대했습니다. 8월 17일 날 43,100원이었던 주가가 월요일 날 32,000원대까지 낙폭 상당히 좀 많이 기록했고요. 오늘은 지금 3% 강세를 보이는 이유, 내년도에 그래도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종목이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다. 뭐 내년도에 영업이익 1조 원 정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주 쪽은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투자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선주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짧게 2, 3일 기술자 반등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게 조선업종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 쪽에 32억 달러 규모의 화력발전소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조회 공시가 한번 나와가지고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고 이제 오늘 드디어 아침에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 이런 호재가 있지만 상승폭이 삼성중공업보다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의 호재는 또 이미 알고 있었죠. 현대중공업 중에서 이미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 있던 그런 호재는 또 호재가 아니죠. 주가는 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격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은 분명 위쪽으로 저항선이 좀 첩첩 산중 쌓여 있고 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아닙니다. 뭐 주가로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이 대장주고 기존에는 현대중공업이 대장주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선주의 대장주는 분명 지금은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뭐 오늘 팔 필요는 없겠지만 내일이나 모레쯤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역시 25만 원대 이상에서는 현대중공업은 좀 매도 관점 접근이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역시 삼성중공업 쪽으로 조선주 집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주 화학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정유주도 좀 기분 좋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3.9% 상승을 하면서 16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정유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3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의외로 좀 적자로 발표되면서 주가가 많이 좀 지지부진했었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좀 고점까지 충분히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좀 경제가 좋지 못하다가 최근에 발표됐던 수출 지표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반적인 좀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정유주 쪽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국제유가도 조금씩 뭐 90달러 정도 초반권까지도 밀렸다가 조금씩 반등 국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 쪽은 탑픽으로 오늘 주가를 역시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정유주 쪽은 좀 탑픽이다 말씀드리겠고 조금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S-오일이 괜찮겠죠.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정유주가 S-오일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서 배당도 노리는 분들이라면은 이 S-오일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지금 10만 1,000원입니다. 10만 원대 종목이 좀 매매하기 좀 쉽습니다. 10만 1,000원대 지금 매수를 한다면은 뭐 한 9만 6,300원이 최근에 월요일에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 좀 손절선으로 잡는다면은 뭐 충분히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종목은 가격대로 봤을 때나 또 배당 측면에서 안정성은 S-오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의 움직임 제가 계속적으로 한 30만 원, 31만 원 이탈하면 좀 관심 갖자 말씀드렸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좀 양봉을 보였었고요. 어제도 상승,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 32만 1,000원대까지도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좀 꽤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34만 원대까지 노려봐도 좋다. 보유 관점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호남석유가 오늘 가장 강합니다. 호남석유가 2.6% 정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보면 2분기의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한 상태에서 3분기 실적이 흑자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남석유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큰 틀에서 좀 실적을 살펴보자면은 호남석유보다 LG화학이 낫기 때문에 화학주는 호남석유보다 LG화학 쪽에 주목을 하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철강기계금융건설을 이경일 팀장이 보십니다. 아니 우선 철강업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해외 철강 가격이 중국을 제외하고 전부 하락하고 있으면 국내 철강 가격도 5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업종은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관심 종목에서 이제 배제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대 하이스코만이 실적 부분에서 이제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하면서 현대 하이스코만이 이제 좋은 모습을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강업종 같은 경우 지금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승분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121선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제 그 반등을 주면서 다시 이제 우상향하는 61선 위로 이제 지금 반등이 나와서 61선 위에서 이제 지금 반등을 나오는 모습 이 모습만 봐도 이제 지금 저점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 하이스코 이 지금 시점이 이제 매수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오늘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제철하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하고 이격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그 이격도를 줄이는 모습,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지 추세 상승은 아니다. 앞으로 이제 보실 때는 현대 하이스코 철강업종에서 현대 하이스코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슈스틸 같은 이제 세일가스 최근 이제 세일가스 쪽에 이제 세일가스 종목들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슈스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우상향 지금 21선을 터치하면서 지금 다지고 이제 다시 상승 분위기를 잡아가는 모습 슈스틸도 이제 철강업종에서 이 두 종목만 이제 보시고 가시면 되시고요. 그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두산중공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중국에서의 굴삭기 이제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1%가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실적도 나빠지고 이제 그 실적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에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선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지금 3분기, 4분기는 이제 별로 좋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추세 상승으로 이제 가는 추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가격대는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중공업은 이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9월달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는 지금 두산중공업은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없습니다. 수주 모멘텀이 없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이제 좋아지는 이제 실적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고 앞으로도 이제 두산중공업은 이제 5만 원을 지지 못하면 이제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매출액은 전년도기 20%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쪽에서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하회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동안 이제 낙폭을 보여줬고 이제 다시 이제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제 추세가 이제 경기 민감주로 가면서 건설 업체도 이제 다시 반등, 오늘 이제 현대건설 3%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으면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민감주에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21선 위에서 이제 61선까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으로 이제 보시고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크게 갭 상승을 해서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지만 이 61선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건설 업체 쪽에서는 이제 영업이익도 같이 이제 영업이익도 좋은 건설회사가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이 영업이익, 매출액 둘 다 이제 시장치를 이제 상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우건설도 이제 충분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21선 위로 반등을 준다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매수 사인이라고 보시고, 이때 저점 매수보다 이제 무릎에서 사서 이제 어깨에서 팔자는 그런 격언처럼 이제 무릎에서 1,500원, 무릎이 1,500원이다라고 보시고 이제 무릎을 도파하게 될 경우 이제 그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 다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이제 유로존에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특히 KB금융이 이제 반등폭을 많이 주고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는 또 유동성 정책 완화 수혜주이기 때문에 QE3 랠리가 시작되면 앞으로 큰 폭의 상승폭이 있을 거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주 매력적인 가격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권도 역시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의 반등에 따라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입장으로서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21선 부근까지만 보시자. 52,000원까지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자라고 보시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키움증권은 좀 다른데요. 키움증권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추세인데요. 이제 이 추세가 이동평균선까지밖에 이제 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64,000원, 키움증권 64,000원까지만 이제 보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자.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이제 손해율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좋은 이유는 이제 운용 자산 성장과 이제 투자 수익률 개선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견고한 이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이제 20%대 이제 보장성 인보험 신규약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충분히 더 개선될 전망이고요. 현대보험업종에서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동부화재를 이제 탑픽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노선호 전문가께서 또 통신과 유통, 음식료 흐름 살펴보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좀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SK텔레콤 약보합 그리고 KT의 LG U+, 강보합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통신업종은 역시 3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관심권에서 당분간은 좀 제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유통주 쪽을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지금 특징적인 종목이 유통주 쪽에서는 신세계가 지금 오늘 3%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유통주들,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은 지금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신세계만이 유독 3% 정도 밀리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신세계가 지금 강남 쪽 센트럴시티 지분을 한 60% 정도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또 여러 가지 대출을 받고 하고 인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입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좀 주가에 부정적으로 앞으로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신세계가 이제 인천 쪽에도 백화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롯데 쪽으로 좀 넘어가게 생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이제 강남의 센트럴시티를 그냥 인수를 해버리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역시 작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유통주 쪽 역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트가 없고 가장 좀 재무구조도 양호한 그런 현대백화점 쪽에 좀 투자를 하자 관심을 갖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보면 현대백화점만이 지금 0.69% 정도 강보합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 백화점주 관련주는 현대백화점 계속적으로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마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는데 최근에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써내려 가고 있는 종목이 하이마트입니다.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지금 승인을 받는다면은 롯데 품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보면은 대한통운이 이제 CJ 대한통운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하이마트도 이제 롯데 하이마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좀 계속적으로 지금 주시장에 살아남는다면은 롯데라는 이름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마트가 또 롯데그룹의 마케팅을 같이 한다면은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이마트, 롯데그룹의 품에 확실하게 안기기 전에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유통주 쪽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가장 좀 강한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어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대우 인터내셔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봐도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이죠. 미얀마 가스정과 관련된 얘기들이 정말 몇 년 전부터 주가 10,000원권일 때부터 나왔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정말 꾸준히 등락을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꾸준히 한 4만 원대까지 올라섰고요. 이런 부분들 내년도 여름쯤에 미얀마 가스전 본격적으로 좀 상업화가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의 움직임은 5만 원대까지 그리고 또 더욱더 가스전에 이제 판매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에 따라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투자를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겠고 음식료 업종은 매번 좀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주가의 움직임도 별 등락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에그플레이션이 또다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을 비롯한 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간 관계상 테마주 흐름은 조금 짧게 봐야겠네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테마는 전자결제 테마인데요. 전자결제 업종 요즘에 최근에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를 대신하는 모바일 전자결제를 시스템에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 이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전자결제 업종은 매년 성장세가 20% 성장하던 성장 자체가 좋았던 업체입니다. 그런 테마인데 지금 금융당국 그렇게 발표하면서 지금 최근에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KG 모빌리언스는 어제 하한가까지 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5%대로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상한가에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가 대장주로 시작해서 KG 이니시스,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인포뱅크 등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KG 모빌리언스가 상한가를 도착을 하게 되면 상따 종목식으로 KG 이니시스를 매수를 하시면 같이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한가 따라잡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 KG 모빌리언스의
모빌리언스는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더 갈 전망이어서 업체 자체가 이제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투자 유의 주의 종목으로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더 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김성원 이사를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 증시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검토 소식에 1% 내외 상승 마감했습니다.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와 의약품 업종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전자부품주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 대형주와 코스닥 중소형주의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코스닥은 500선 재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 아직 상대적인 약세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510선에서는 전략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요? 네, 액화 천연가스 운반용 선박에 본행제를 공급하는 화인텍입니다. 최근 삼성중공업과 480억 원 규모의 초저온 본행제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프랑스 정유회사 테크닉과 공동으로 LNG FPSO를 설계해서 올 초부터 거제 조선소에서 액화천연가스 운반용 선박인 LNG FPSO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화인텍 매출액의 약 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올해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네, 자 화인텍의 향후 발주 및 실적 전망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회사 관계자는 화인텍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저온 본행제 일괄 생산 시스템을 갖춘 업체로 앞으로 15년간 로열 더치셀에서 최대 10척까지 추가 발주가 예상된다며 LNG FPSO와 같은 고부가 가치 해양 플랜트 수주 물량도 늘고 있어서 실적 개선은 2014년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올해 말 수주 잔량이 역대 최고인 5천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며 외형 성장은 물론 수익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화인텍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현 주가는 PBR 2.5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2분기 실적 호조에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 반전하면서 일봉상 21선을 살짝 깨고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5,800원에서 6,000원, 목표가 6,600원, 손절가 5,4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노선호 전문가 그리고 로저스탁 이경일 팀장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10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세경빌딩 4층 공간 더하기에서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의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장세를 전망하고요. 급등이 기대되는 소형주 삼선도 공개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주시면 됩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1부에서 지금 19포인트까지 올라 있는데 20포인트 훌쩍 넘어선지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